하면 단시간 풀이의 변환을 이용한 미소진동 신호 분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윈도우 사이즈와 이제 홉 사이즈의 조합에 따른 이제 STFT를 했을 때 모델 훈련 시의 성능 지표 비교와 컨티뉴어스 웨이브렛 트랜스폼을 이용했을 때 모델 성능 지표를 비교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 연구 배경으로 이전에 진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후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후 연구 결과를 보고 이후에 이제 결론과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연구에서는 동일한 홉 사이즈의 비율을 고정하고 윈도우 사이즈별로 쇼타임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미소 진동 신호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소 진동 신호 분류가 제일 잘 되는 최적의 윈도우 사이즈를 탐색했습니다. 이전 연구에 사용했던 신호 분류 모델은 VGG16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이전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적절한 윈도우 사이즈가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어, 이후 이제 같은 연구실에서 최우창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웨이브넷 분류기와 성능을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 사이즈믹 시그널에 대한 정밀도가 조금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처리 기준인 0.5초 이내를 만족하는 0.2초 이내로 신호를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관점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사이즈와 홉 사이즈의 조합에 따라서 단시간 풀이의 변환을 이용했을 때 미소진동 신호를 분류해 보았고, 두 번째로는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미소진동 신호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사이즈와 오버랩 비율의 조합에 따라서 쇼타임 프레임 트랜스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았고, 그 쇼타임 프레임 트랜스폼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믹 시그널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이 적용된 문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후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적용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고 이제 모델을 훈련하고 그 이후 이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사용했던 쇼타임 프레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쇼타임 프레 트랜스폼이란 이제 국부적인 시간 구간을 나누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프레 트랜스폼을 하여 어, 1D 시그널을 이제 다음과 같이 시간 구간과 어, 프리퀀시에 따른 2D 자료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매개 변수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윈도우 사이즈, 두 번째는 홉 사이즈가 됩니다. 윈도우 사이즈는 이제 방금 말했듯이 프레의 변환이 진행되는 국부적인 시간 구간의 크기를 의미하고 홉 사이즈는 이 윈도우가 움직이는 간격을 말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홉 사이즈를 오버랩 비율, 그러니까 얼마나 겹치는지에 대한 그 현재 윈도우와 다음 윈도우가 얼만큼 겹치는지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두 가지 조합을 하여 이제 같은 신호를 쇼타임 프레 트랜스폼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 어, 20가지의 경우로 이제 플랫을 건데요. 이렇게 보면 막상 크게 어떤 게 달라졌는지 잘 확인이 안 되기에 같은 동일한 오버랩 레이쇼를 고정하여 어, 윈도우 사이즈를 다르게 하여 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윈도우 사이즈에서 오버랩 비율에 따른 비교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동일한 비율의 오버랩 레이시오에서 윈도우 사이즈 사이의 비교를 진행하였을 경우입니다. 어, 오버랩 레이시오의 비율은 50%로 고정을 하였고 시간은 이제 각각
그 윈도우 사이즈는 각각 0.2ms, 2ms, 20ms, 200ms로 진행하였습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동일한 그 시간에서의 그 프로파일을 보이는 것이고, 초록색 그래프는 동일한 주파수에서의 프로파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윈도우 사이즈가 동일한 오버랩 레이시오에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작을수록 시간 주파수에 대한 해상도가 증가하지만 반대로 시간에 대한 해상도가 증가하지만 반대로 주파수에 대한 해상도가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윈도우 사이즈에서 이번에는 오버랩 레이시오를 다르게 했을 때 STFT를 했을 때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빨간색 그래프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파수에 대한 해상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오버랩 레이시오가 증가할수록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조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해상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정리를 하자면 동일한 비율의 오버랩에서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커질수록 주파수 영역의 해상도가 감소하고 시간 영역의 해상도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주파수 영역의 해상도가 증가하고 시간 영역의 해상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윈도우 사이즈에서 오버랩 비율이 커질수록 시간 영역의 해상도는 증가하지만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해상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전 연구에서는 동일한 비율의 오버랩 레이쇼를 가정했기 때문에 시간과 주파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여 적절한 윈도우 사이즈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파수와 시간 해상도가 가장 좋은 90% 200ms에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해서 그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진행은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매개 변수는 스케일, 포지션, 그리고 웨이블렛이 되겠습니다. 이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하였을 경우 이 결과가 스케일과 포지션에 대한 웨이블렛의 코이피션트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스케일과 포지션에 대해서 매핑을 해가지고 2D 자료로 보이는 것을 스케일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은 어, 이런 마이크로 미소 진동 신호나 지진 신호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잡음을 제거하거나 신호를 복구하거나 또는 이미지에서 엣지를 검출하거나 텍스처를 분석 또는 의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제 주요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이란 웨이블렛의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할 때 사용되는 웨이블렛의 듀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어, 이 스케일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 신호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각각 스케일이 1, 10, 100인 모르렛 웨이블렛이 있을 경우 신호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이란 웨이블렛의 시간축에 대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즉 포지션이 달라진다는 것은 시간축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제 각각 어, 1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이 0.25초, 0.5초, 0.75초 있을 경우 같은 스케일의 신호가 포지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웨이블렛입니다. 정확히는 이 웨이블렛 펑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웨이블렛 펑션은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사용할 때 웨이블렛의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 앞선 두 예제에서 사용했던 모르렛뿐만 아니라 멕시카넷, 어, 샤논, 그리고 뭐 컴플렉스 모르렛 등 여러 가지 웨이블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웨이블렛은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 알맞은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스케일로그램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제 모르렐 웨이블렛, 멕시카넷 웨이블렛, 그리고 샤논 웨이블렛의
형태입니다. 샤논 웨이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수형 컴플렉스 웨이블렛이기 때문에 실수부와 허수부 둘 다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이 각각 마이크로 사이즈믹 시그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어, 어, 첫 번째 문헌은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이용하여 제가 하는 연구와 비슷하게 마이크로 사이즈믹 시그널을 네 가지 클래스로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각각 1D, ST, 1D 시그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STFT를 하여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하거나 CWT를 해서 스케일로그램을 이용하여 훈련시킨 세 가지 CNN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고 어, 보았습니다. 본 논문으로 여기서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진행할 때에는 웨이블렛은 모르렛을 사용했고 스케일의 범위를 1에서 8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스케일로그램 CWT를 이용하여 스케일로그램을 만든 이후 정교화를 시켜 딥러닝을 이용하여 어, 하이드롤릭 프랙처가 발생했을 때 마이크로 사이즈믹 이벤트를 예측을 했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CWT를 진행했을 때의 스케일의 범위는 0부터 256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CWT 기반의 자본 제거 기술과 그 스케일로그램을 이용한 유사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 지연 추정 방법을 미소 진동 신호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 이땐 결론적으로는 이 두 방법이 미소 진동 신호의 낮은 신호대 잡음비 환경에서도 높은 정밀도와 정확성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CWT에서 T를 마이크로 사이즈믹 시그널에 적용할 때 이제 스케일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지에 대한 고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CWT를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원본 사이즈믹 시그널이고 그 이후 두 번째 그림이 어, 이 CWT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웨이블렛입니다. 저는 오르렛 웨이블렛을 사용하여 CWT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후 이 웨이블렛을 각각 스케일이 1부터 1000까지 차례대로 증가시키면서 코이피션트를 각 그 타임 샘플마다 구해서 이런 식으로 플라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라팅한 신호를 2D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형식의 스케일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웨이블렛을 다르게 해서 한번 스케일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은 스케일에서 오르렛 웨이블렛, 멕시카넨 웨이블렛, 그리고 컴플렉스 모르렛 웨이블렛, 그리고 샤논 웨이블렛을 사용했을 때의 스케일로그램 결과입니다. 이후 이제 스펙 어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왼쪽 그림이 CWT를 이용한 스케일로그램이고 오른쪽 그림이 STFT를 이용한 스펙트로그램인데 CWT 그림은 웨이블렛을 컴플렉스 모르렛 웨이블렛을 사용하였고 STFT는 윈도우 사이즈가 20ms이고 오버랩 레이시오가 50%일 때의 결과입니다. 이 어, 화면에는 왼쪽이 STFT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아래쪽 그 라벨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신호 역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CWT로 가공된 데이터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스케일과 프리퀀시의 관계입니다. 스케일을 스케일에 따라서 이제 이 시간 영역 그 웨이블렛의 시간 영역의 길이와 주파수 영역의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스케일과 시간 그리고 해상도가 서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스케일이 증가하면 시간창이 넓어지고 주파수창이 좁아져서 저주파수 분석이 좋아지고 반대로 스케일이 감소하게 되면 시간창이 좁아지고 주파수창이 넓어져 고주파 분석에 적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웨이블렛과 스케일로그램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짧은 파형을 가지는 웨이블렛, 예를 들어 모르렐 웨이블렛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다른 웨이블렛에 비해 짧은 파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짧은 파형을 가지는 웨이블렛은 고주파 신호 분석에
초저가적이고 반대로 멕시칸 햇 웨이블렛과 같이 긴 파형을 가진 웨이블렛은 저주파 신호에 유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웨이블렛을 선택해야 스케일로그램의 해상도를 좋- 좋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컴플렉스 웨이블렛은 그 일반적인 실수형 웨이블렛에 비해 스케일로그램 상에서 진폭 대비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점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CWT와 STFT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어, 그 CWT가 CWT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높은 스케일에 위치하는 신호들이 STFT에서의 그 낮은 주파수의 신호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또한 일반적으로 스케일로그램이 스펙트로그램보다 더 좋은 품질인 것처럼 보여 저희는 이제 어, 컨티뉴어스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바꾼 스케일로그램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컴플렉스 웨이블렛을 이용한 분류 결과가 리얼 웨이블렛을 이용한 분류 결과보다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두 번째로는 STFT를 이용한 분류보다는 느릴 것이지만 분류 성능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왼쪽 그림은 동일한 오버랩 레이시오에서 윈도우 사이즈를 다르게 하였을 때의 로스 커브이고, 오른쪽 그림은 동일한 윈도우 사이즈에서 오버랩 레이시오를 다르게 했을 때의 로스 커브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다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폭이 늘어남에 따라서 것을 볼 수, 오버피팅을 하는 경향은 볼 수 있지만 윈도우 사이즈가 0.2ms일 때 오버피팅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두 조합에 따른 성능 지표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동일한 오버랩 레이시오일 때의 결과이며 오른쪽 그림일 때는 동일한 윈도우 사이즈일 때 비교를 한 것입니다. 어, 지금 그래프의 세로축이 다 그 그래프마다 스케일이 달라서 윈도우 사이즈가 다를 때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값들은 0.58에서 0.958에서 0.965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같은 윈도우 사이즈에서는 오버랩 레이시오가 달라져도 그렇게 성능 지표상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오버랩 레이시오일 경우에는 어, 2ms, 20ms, 200ms에서는 큰 성능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반대로 0.2ms일 때는 다른 윈도우 사이즈보다 큰 성능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웨이블렛을 이용하여 로스 커브를 그렸을 때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수형 웨이블렛보다는 컴플렉스 웨이블렛이 조금 더 오버피팅하는 경향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성능 지표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비교적 다른 어, 다른 웨이블렛에 비해 이 샤논 웨이블렛이 어,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어, 보인다는 것을 성능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2ms부터 200ms 사이에서는 성능 지표상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버랩 비율에 따른 성능 지표상 차이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0.2부터 2ms 사이의 성능 지표가 5%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웨이블렛에 따라서 이제 분류 결과를 비교해 봤는데요. 웨이블렛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본 신호
이번 저희가 사용했던 신호에서는 샤노 웨이블렛을 이용했을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 STFT와 CWT의 분류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STFT와 CWT의 분류 결과를 보았을 때 STFT가 분류 성능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에서도 STFT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고찰 및 추후 연구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0.2ms에서 2ms 사이에서 가장 성능 차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모델이 신호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 시간 구간이 0.2ms에서 2ms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후 0.2ms에서 2ms 사이를 좀 더 세부적인 구간으로 나누어서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를 하면 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CWT와 SWT의 성능 차이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CWT가 STFT보다 조금 더 성능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는 STFT는 비교적 오랫동안 실험을 하여 모델에 대해서 최적화가 많이 진행된 반면 Continuous Wavelet Transform은 아직 최적화가 덜 진행되었다고 판단을 하여 조금 더 스케일이라든지 웨이블렛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을 해서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VGG16 모델에 대해서 조금 최적화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어, 기존의 VGG16 모델 자체가 2016년도쯤에 제한된 CNN 네트워크인 만큼 모델이 좀 올드한 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금 오토ML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모델에 대해서 최적화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는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저 있는데, 이거가 그냥 톱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그 센시티비티가 그 트레이드오프를 찾아내고 막 연구한 것 같은데, 굳이 STFT 쓰면서 그거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나요? 가보 트랜스폼 같은 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시간이랑 다 최적의 제일 높은 해상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뭐 가보 트랜스폼은, 네, 일단 질문에 대한 것은 제가 가버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못했고 그래서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 STFT로 먼저 이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STFT를 해서 어, 그 마이크로 사이즈믹 시그널을 분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제 STFT를 통해서 이제 페이지 피킹 문제를 마이크로 사이즈믹에 대한 페이지 피킹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어서 일단 공부를 하는 것에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보 트랜스폼은 그냥 STFT에서 윈도우 형태를 가우시안 펑션 주는 거고, 일단, 그리고, 음, 매 타임 스텝마다 샘플마다 다 적용해서 최고의 해상도를 가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0.2ms나 200ms 비교하면서 뭐 주파수 해상도, 시간 해상도 이랬었는데 그건 뭐 어차피 윈도우가 DF라는 게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프리퀀시 사이즈라는 게 Tmax분의 1로 계산하면은 어차피 큰 윈도우 사용하면은 주파수 해상도 좋은 거고 작은 윈도우 사용하면은 주파수 해상도 안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인 건데 이거 트레이드오프 없이 그냥 가보 트랜스폼 사용하면은 그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그 CWT 할 때 18페이지에서 짧은 파형 얘기하는 게 파장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질문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가부 트랜스폼이 좀 더 음. 좋을 거라, 아니, 뭐, 그 확실하는 모르겠어요. 좋을지 모르겠지. 어쨌든 그 파라미터 서치하는 데는 그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원래 목표는 실시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경량화된 트랜스폼을 써야 되고, 그래서 아마 숏타임 트랜스폼을 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그 파라미터 최적화할 때는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커널 펑션 자체가 다르니까 또 그게 패턴 분류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해봐야 할 것 같고, 네, 그러네요. 그럼 저 샘플링 레이트가 어떻게 돼요? 0.2ms 윈도우면은 샘플이 몇 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샘플링 레이트는 5만 헤르츠로 0.2ms일 경우에는 10 정도, 10개 정도의 샘플이 들어갑니다. 어, 가보하면 오래 걸리긴 하겠네요, 확실히. 가보는 모든 타임 샘플마다 가우시안 윈도우 줘서 계속 그 쇼타임 프리트랜스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그거는 뭐 그 가보 트랜스폼 할 때 표준 편차 뭐 계산해서 좀 축약해서 빠르게 만들 수는 있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또 재개발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여기까지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질문할 게 있는데, 제가 사전 연구 내용이 뭔지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그런데, 어, 지금 미소진동 신호를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럼 네, 요거는 그렇습니다. 어떤 신호를 분류를 한 건가요? 어, 그 시- 가- 단양 석회암 강선에서 취득된 미소진동 신호를 분류를 하였는데, 어, 잠시만 조금 자료를. 이거 지난번 학회 때 발표를 했는데 정 교수님은 못 예, 제가 보셨을 좀 늦게 가서, 네, 못 못 보셨을 봤던 것 것 같습니다. 같아서 아마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빼놓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음. 이 레뷰팅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포멀하게 안 가고 캐주얼하게 하는 거라 좀 예, 이해해 주시면 예, 좋겠고 제가, 또 그리고 이제 질문 이외에도 신랄한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한테도 검수를 안 받은 발표 내용이라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으니까 교수님들 특히 지적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학생들도 어,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해 하면은 어, 단양에서 상향 석회암 강선에서 지적된 데이터로 총 5가지 클래스 스케일링, 드릴링, 블라스팅, 그리고 노이즈와 마이크로 사이즈믹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어, 석회암 강산이 다른 강산들에 비해서 지질학적으로 안정이 되어 가지고 비교적 마이크로 사이즈믹 시그널이 작아서 이 마이크로 사이즈믹 시그널은 다른 광산에서 추가적으로 360개 정도 취득을 해서 보강해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스케일링은 뭐죠? 저거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어, 드릴링과 다르게 조금 광산 작업 중의 일부로 드릴링과 조금 유사하지만 음. 다른 아니 특성을 보인. 호진아 그거 아니고 아, 아, 이 제가 잠깐 네, 최 박사 말씀드릴게요. 예. 그 스케일링이 이제 그 막장이 있잖아요. 그 광산에서 이제 그 네. 채굴 하고 있는 그 막장 쪽을 이제 안반 탈락이 될 것 같거나 뭐 그런 거를 정리해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음. 조금 신호 특성 자체가 그런 긁어내는 작업에 의한 신호도 나오고요. 그 안반이 탈락하게 되면은 그 안반 탈락은 사실 미소진동하고 되게 비슷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미소진동하고 조금 비슷한 유형의 신호도 같이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케일링이 좀 다른 신호들에 비해서 그 신호의 그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양이 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음. 그러면 요거를 이제 5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해서 어디에 활용을 하는 거죠? 뭐 광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개발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인지도는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취득되는 데이터를 0.5초마다 잘라서 신호를 5가지 신호로 분류해가지고 아니 마이크로 사이즈. 호진아 잠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제가 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예전에 했던 과제인데 광산에서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서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음, 마이크로 사이즈미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면 붕괴 위험 신호다 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 대피 신호 이런 것들을 알람 같은 걸 내보내기 위한 그런 연구 과제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신호들 기록된 게 너무 많으니까 진짜 중요한 신호들만 선별해내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